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24일 장후 마감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은 뭐랄까요? 조금 변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알테오젠의 어떤 라이센스 아웃 발표라든지 그리고 뭐 셀트리온 관계사들의 어떤 관련된 종목들의 뭐 상한가, 그리고 오늘은 컨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뭐 IT라든지 뭐 금융주들, 자동차 뭐 이런 경기 민감 섹터가 조금 올라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장세였고요. 오늘 이제 그 제목을 다른 게 셀트론과 관계되면 뭐 거의 뭐 스치기만 해도 상한가를 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아이큐어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고요. 보유하신 분들이 좀 꽤 되신 것 같은데 다들 축하드립니다. 제가 계속 코멘트 드리면서 좋은 가격에, 예,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마시스가 어제 거래 정지되고 오늘 풀려서 이제 들어갔는데 바로 그냥 점 상한가죠. 예. 그래서 휴마시스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댓글 5만 주 3천 원에 매수하신 분, 그분 진짜 집을 한 채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그 휴마시스가 지금 거래도 없이 지금 날리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터질 때까지 일단 보유하는 게 맞아요. 예, 거래 터지기 전에 뭐 이걸 팔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일단은 될 것 같고, 또 이제 바이오톡 스택, 요거 이제 댓글로 질문하신 분들 많았는데 제가 내일 오전에 분석을 해드리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냥 상한가 가버리네요. 바이오톡 스택은 이제 저도 관심 있고 지켜보던 종목이고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제 친밀한 분들한테는 이미 지난 5월 초에 매수하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셀트론 이제 2대주로 있는 기업이죠. 시알로 이제 임상태행 뭐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셀트론과 관계된 종목 찾기 뭐 이런 게 지금 벌어지는 것 같고, 오늘 뭐 대정화금, 그리고 이제 우리들 휴브레인 이런 기업들까지 뭐 상한가를 보내면서 하여튼 하나의 어떤 군이 되는 거죠. 군집. 예,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선봉에 서가지고 이끌고 가는, 장수 역할을 하고 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시밀러 5월 처방 실적이 나왔는데 요것도 꼭 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따가 이제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알테오젠의 이제 기술 수출이었는데요. 그 규모가 이제 굉장히 컸습니다. 거의 5조 가까이 되는 어떤 규모였고요. 이 피하 주사제 1위 기업이 이제 할로자임인데 그 기업의 어떤 계약보다 훨씬 더 큰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바이오 장세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까? 네, 뭐 그런 어떤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서 한번 좀 볼게요. 일단 코스피 시장은 1.4% 상승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0.8%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좋았고요. 또 이제 북한 관련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관련된 뭐 군사행동 뭐 이런 것들을 뭐 중지하라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뭐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머릿수가 많거든요. 이제 대북 관련된 뭐 그 이제 남북 경협주도 있잖아요. 중소형주.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종목수가 좀 압도적으로 많았고, 또 이제 강세 흐름이 좀 이어졌고, 또 이제 그 시총의 또 규모가 큰 코스피 시장에서 규모가 큰 컨택이라고 불리는 이 경기 민감 섹터, 이쪽으로도 오늘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 3% 내외 정도 강세 보이면서 시장을 계속 이끌었고요. 어,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언택 관련해서 이제 기존 주도주들이 뭐 약했던 건 아니었어요. 삼성바이오 이제 오늘 수주 소식 나오면서 또 강한 흐름 2% 상승했고요. 네이버도 1% 상승하고, 이제 셀트론도 막판에 조금 흘러내리긴 했지만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해줬어요. 그래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 카카오도 뭐 플러스 흐름. 2차 전지가 최근에 조금 옆으로 기는데 다시 상승하겠죠? 예. 뭐 지금 전혀 뭐 천정의 신호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트로이카 3 주도 업종,
대표 주자들은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당연히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고요. NC소프트가 무섭습니다. 이제 조만간 100만원 돌파할 것 같은데요. 거의 흐름 보니까. 예. 오늘도 2.5%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SK가 이제 7% 빠졌네요. 일단은 오늘 경쟁률이 지금 좀 이따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요 HDS 상에서 보면요. 하나금융투자 이제 HDS거든요. 경쟁률이 323대 1 찍히네요. 예. 다른 증권사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한 3, 400대 1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자금이 몰렸을 것 같은데, 최소한 30조는 몰렸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하여튼 뭐, 나중에, 예, 뭐, 최종 나오면 그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뭐, 골고루 상승을 해줬고요. 예, 미국 시장이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재차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에도 훈풍이 계속 오늘 장중 내내, 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도 이어졌고요. 수급 잠깐 볼까요?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1,500억 정도 팔았고, 기관이 1,100억 정도 샀고,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600억 정도 샀고, 기관은 팔았고, 뭐, 약간 변동사항이 크진 않는 그런 수급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골고루 좀 상승했다 보면 될 것 같고, 컨택이 좀 상승했다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에서 보시면, 시총 상위주들이 10위권 안에 지금 11위까지 보면 7종목이 바이오 종목이거든요. 제넥시까지 치면. 조금 조정이었어요. 알테오젠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예. 알테오젠이 오늘 기술 수출을 이제 굉장히 센 걸 했는데 차익 매물이죠. 결국은 재료가 노출되면서 그러니까 재료 노출로 차익 매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 수출 계약이 그냥 딱 오늘 뭐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거는 뭐 수개월 전부터 이게 논의가 되던 게 딱 이제 계약이 확정된 게 이제 오늘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던 거였을 거예요. 은밀하게 이제. 예, 그런 이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 수급이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 예, 그거죠. 결국은 수급이 이제 우선해서 움직이면서 시세를 끌어당겨줬고 딱 여기서 재료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쫙 나오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시면 요거 두 달 만에 3배 주가 올렸잖아요. 3배 이상 올렸죠. 38만원 고점이니까 거의 4배를 끌어올린 거잖아요. 당연히 차익 매물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상당 기간 고점으로 남게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당 기간. 예. 혹은 이제 이번 바이오 강세 사이클의 고점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서 약간 바이오 쪽에 조정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비중을 달리한다든지, 약간 매도한다든지,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예. 근데 이 알테오전이 차지하는 바이오 업종에서의 어떤 위치, 어떤 비중, 영향력,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이쪽에서 나온 수급이 이제 딴 데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조금 조정의 가능성은 있어요. 그게 뭐 세게 나온다기보다는 그렇다고 뭐 셀트리온 그룹주가 조정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워낙 이제 이번 주말경에도 램시마 SC 관련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재료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냥 제가 느끼는 거죠. 시세에 대한 부분은 사실 논리가 아니잖아요. 예. 뭐 이런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거는 맞지도 않거든요. 예. 그거 이제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바고요. 직관적인 게 이제 시세는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느낌적인 부분들 약간의 조정 가능성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알테오젠이 기술 수출을 딱 발표했는데 이런 시세가 나왔다는 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예. 아, 내가 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테오젠 주주들은 뭘 기다리고 있겠었어요. 기술 수출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그게 빵 나와버렸죠. 그럼 이제 그 이상으로 뭘 기대를 해야 될까? 또 추가적인 기술 수출? 그건 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다시 가야 되겠죠. 어찌됐든 시세 기대했던 것 때문에 4배가 올라온 주가 수준에서 재료가 딱 나왔다. 현실화됐다. 기대하는 게.
그러면 이제 털고 나가는 거죠. 상당한 물량이. 이걸 견인해온 어떤 주포가 있었다면, 예, 결국은 이제 차익 실현하고 일단은 빠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예, 주식을 이제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실력자분도 계실 거고, 혹은 이제 정말 얼마 시작 안 한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기술 수출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요. 알테오젠 기술 이전 계약 공시 내용 요약 보면 계약금이 좀 적어요. 마일스톤 및 로열티 총액은 이제 4조 7천억으로 5조 원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1위 업체 할로자임 대비해서도 굉장히 센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과거 할로자임이 계약한 사례들 최대 규모가 BMS하고 11개 타겟에 타겟당 1,800억이니까 한 2조 정도 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큰 어떤 규모죠. 근데 사실 계약금을 한 10% 정도 받아야지 좀 세게 받고 대단한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94억이에요. 총 규모 대비해서 굉장히 작은 규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디스카운트하는 어떤 그런 시선도 있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 기업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이제 트렌디하다. 빅파마들이 원한다는 거는 두 번의 기술 이전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두 번째거든요. 예,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이제 라이센스 아웃 역사상으로도 한미약품이 사노피의 기술 이전한 사례 이후로 단일 계약에서는 두 번째로 큰 계약이다.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기술 반환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제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한미약품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랬잖아요. 예, 근데 사실 알테오젠의 이 기술 이전 계약 공시들은 어, 기술 반환이 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정맥주사 형태의 어떤 약물을 피하주사 형태로 형질 변형시키는 거기 때문에 제형 변경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반환시키고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력들을 남기는 거고 레퍼런스를 남기는 거고 분명히 이제 다른 빅팜하고도 추가적인 어떤 계약 공식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세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상당 기간 오늘의 38만 원이 고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렇게 좀 저는 오늘 흐름을 보면서 이제 해석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세 종목 중에서 좀 짚어볼 만한 종목이 랩 지노믹스였던 것 같아요. 이 진단키트 관련주잖아요.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시세가 끝난 게 아니야? 이런 시각들이 좀 있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예, 결국 이제 랩지노믹스가 오늘 뉴스를 하나 내보냈는데 이게 아니구나. 예, 잘못 봤네요. 랩지노믹스 35분 이내로 코로나19 진단 가능한 PCR 키트를 개발했다. 세계 최초로 1시간 이내 코로나19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 예, 야, 근데 이 정도의 상한가다. 그 셀트리온의 진단 키트는 20분이잖아요. 예, 모르겠네요. 이 훨씬 더 임팩트가 큰데 셀트리온이 개발하는 그 진단 키트의 어떤 임팩트는 이 휴마시스가 다 받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로써 6연상인가요? 네, 그렇죠. 하여튼 뭐 랩지노믹스가 이렇게 이 재료 뜨면서 상한가 나왔다는 거는 이 코로나 테마가 이제 이 바이오 안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테마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다시 말해주는 것 같고요. 그만큼 코로나는 건재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들 뭐 시젠 이런 것들도 오늘 같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뭐 보시면 수급도 시즌 보면 이 위치에서 뭐 기관 외국인들도 막 매수를 해주고 있고 하여튼 업사이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단키트 이런 관련주들 선발대 관련주들을 뭐 저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세가 죽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스낵키트 관련주들 좋았던 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짚어볼 거는 뭐 동신세, 미캠 이런 어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 안에서도 뭐 반도체라든지 IT 종목들이 좀 강세였죠. 예,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 바이오 쪽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면 역시나 이제 셀트리온 쪽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오늘 시세는 제가 이제 느낀 어떤 바로는 뭐랄까 어제 분위기가 굉장히 달아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새로운 영역의 시세로 나가고 또 이제 램시마가 이탈리아에서 환자 완치, 코로나 환자 완치가 뉴스가 나와버렸고 또 이제 그 서정진 회장이 이제 넥스트 라이즈에서의 어떤 코로나 이제 임상 7월달 이제 임상 들어가는 부분들 로드맵 발표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됐고 하기 때문에 달아올랐던 거를 좀 식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사실 굉장한 임팩트가 있는 재료의 일정이 이번 주 말에 있잖아요. 그렇죠? 램시마이스시라는 그 이제 승인 여부. 그래서 사실은 조금 식혀지는 느낌이고 식혀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막 오늘도 막 치고 달리고 하면 이게 너무 이제 어떤 대기 매수세를 좀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계속 연속 급등하면 계속 연속 상승하면 이제 추격 매수가 붙으면서 거래가 붙고 관심도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주식 시세라는 게. 근데 이렇게 눌러주고 하니까 거래량이 감소했잖아요. 보시면. 그렇죠? 확 감소했죠. 그러니까 관심도를 낮추면서 추격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다른 종목으로 돌리면서 만약에 램시마이스 승인 뜨면 이제 팡 이렇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뭐 시세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좀 눌러주는 형태 그런 느낌이었어요. 헬스케어도 오늘 음봉으로 좀 눌리는 형태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어제 대비해서도 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형태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거래량 뚝 떨어뜨리고 오늘 5일선까지 깨버리는 시세 형태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누르는 형태 약간 쉬는 형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흐름이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대량 거래 터지면서 막 장대 음봉 막 나오고 21선 61선 깨버리고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엉덩이 무겁게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3인방은 큰 어떤 변동상 특이사항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주변 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 관계에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좀 핫했죠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일단은 뭐 휴마시스 오늘도 뭐 점상한 거로 완전히 거래량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기록 세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들고 계신 분들 제가 계속 코멘트 드릴 테니까 지금 거래가 터지도 않고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오전부터 갑자기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거래가 터지기 시작한다 거래가 이제 6천만 주 터졌을 때는 이미 꺾여서 떨어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호가창을 보면서 호가창을 보면서 거래가 막 펑 터지고 물량 나오는 게 이제 보일 때 음봉으로 확 전환될 때 시초가 대비 음봉으로 확 전환될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볼 때는 일부 정리부터 전량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제가 어떻게 제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뭐 리딩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시나리오를 좀 제시 드리고 잘 대응을 해서 큰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은 결국은 팔아야 수익인 거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랄까 너무 흥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경험이 많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막
급등에 있어가지고 계좌 늘어난 상태에서 흥분하다가 예, 한참 떨어진 가격에 매도했던 경험들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팔 때까지는 일단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뭐랄까 너무 이제 들뜨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큐 예,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죠. 와 이거 뭐 이것도 야 이거 느낌이 좀 싸한데요. 이것도 아니 왜냐면 거래도 없이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지금 보면 예, 그냥 오늘도 IQ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바로 10분 안짝이죠? 아 10분이 아니다 5분 예, 3분 만에 상한가 갔거든요. 3분 만에 예, 와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매집이 됐다는 거죠. 예, 완벽하게 매집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완벽하게 예. 와 그래서 지금 이거 상장 당시 가격대가 한 6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뭐 매물 흡수 겨를도 없이 그냥 바로 상 날려버렸으니까 일단 요것도 거래가 터지면 조금 쉬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단기간에 급등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저점 대비해서 15,000원 대비해서도 급등했기 때문에 거래 터지면 일단 나와야 돼요. 아셨죠? 휴마시스보다 IQ를 들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이 댓글 확인해보면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IQ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시세가 이틀 연속 상한가 이렇게 튀고 하기 때문에 거래 터지면 일단 나오세요. 예, 거래 터지면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예, 어쨌든 임상 종료와 미국의 IND 신청하는 부분은 여름 조금 지나서요. 8월달 이후 8, 9, 10 예, 그러니까 시간이 꽤 있는 거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거래 터질 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코멘트를 일단 드리고 이제 시세 보면서 또 이제 내일도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셀트론 관련해 가지고 또 상한가를 보낸 기업이 이제 바이오톡 스택입니다. 이건 제가 댓글 본 것만 해도 한 대여섯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분석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내일 하려고 했는데 상한가를 가버려 가지고 일단은 오늘 뭐 간단하게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 기업은 그 CRO라고 임상 대행 업체고요. 뭐 전임상, 비임상 단계에서 안정성 테스트라든지 어떤 그 화학약품이나 약물에 대해서 안정성 테스트,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보시면 셀트리온이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가지고 2대 주주로 있어요. 보시면 11% 지분을 갖고 있죠, 셀트리온. 그러니까 셀트리온하고 아주 밀접한 거죠.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는 뭐 가장 친척이잖아요, 친척. 가족이라고 볼 수 있나? 예.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기업이고, 사실 이 종목은 이제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언젠간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약간 프라이빗하게, 저랑 이제 주식을 한 몇 년씩 같이 하신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뭐, 친척, 예, 뭐 그런 몇 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저랑 같이 정말 그냥 밀접하게 동행하는 그런 어떤 카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제가 조금 제가 이제 매수할 것들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5월 5일날 제가 이 종목은 매수 추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 매수 이유가 뭔지를 제가 여기 설명한 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특정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었어요. 음.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어떤 기준들이 있거든요. 네, 차트나 수급이나 또 이제 어떤 재료를 활용해서 이제 이용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확실하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는 매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첫 번째, 두 번째는 셀트론이 이제 2대 주주고 사업사 긴밀한 관계라는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셀트론 그룹주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셀트론 그룹주를 다 들고 있거든요. 세 종목을. 그러니까 셀트론 그룹주 무조건 간다. 무조건 상승할 거니까. 그리고 이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중심주고 하기 때문에 셀트론 그룹주가 상승하게 되면 이 종목을 매집하는 단기 세력들은
예, 지금 뭐 IQ든 뭐 휴마시스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들 브레인이든 그런 종목들이 단기 세력들은 관계된 종목들을 끌어올릴 것이고, 그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바이오톡 스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어떤 준비 단계, 셀트론 그룹주와 마찬가지로 2년의 주가 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포트하고 차트 이제 분석을 좀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지금 셀트론 그룹주가 올라가면서 이 관계된 종목들까지 다 같이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전혀 예상 못한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셀트론 그룹주가 그냥 그런 이제 어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바이오의 중심에서 있는 그 태풍의 눈과 같은 그런 어떤 섹터를 형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이오 업종 안에서 한 부분을 크게 차지하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판이 크다는 거죠, 소위. 예.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매집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위에 물량 테스트 찔러보기 하면서 다시 밀면서 이제 분위기가 올려도 되겠구나. 이제 세력이죠, 당연히. 이게 어떤 느낌을 가지고서 올리느냐. 아, 이거 끌어올려가지고 높은 가격에서 개인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에 넘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 선 거예요. 이걸, 이 영상을 세력분들이 본다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예, 하고 있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가 가격을 높여도 된다는 어떤 분위기라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매집을 하고 올리는 타이밍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들의 주포 입장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니까, 날짜와 시기를. 그러니까 그건 예측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매집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이 이런 시장 상황에서 크게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IQ 분석을 해드렸고, 바이오톡 스택도 이제 조만간 분석을 해드리려고 했던 거고, 프라이팬트계 이제 같이 하는 분들께는 5월 5일날 이미 이 종목 매수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5월 5일날은 요 날이죠. 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이 한 어떤 유니온을 형성하면서 시장의 어떤 큰 축을 만들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이런 어떤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셀트론 관련된 내용은 조금 있다가, 그 바이오시밀러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넥신입니다. 이 오전에도 이제 영상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제넥신 오늘 흐름 보면서 일단은 이제 분명 관리하는 쪽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재료도 이제 강력한 게 품고서 이제 가고 있는데, 조금 조정을 만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조정이 나와도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왜냐하면 이 종목이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온 거잖아요. 뭐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라온 거죠, 저점 대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격이 최근에 좀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 벌어진 상태에서 거래 좀 터뜨렸고, 그러니까 좀 조정을 만들 수도 있겠다. 예. 뭐 진짜 엄청 대형 재료가 나와가지고 뻥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건데, 일반적인 확률상은 조금 조정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대인 것 같아요. 이격도 벌어졌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 매수하는 타이밍을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이격이 이렇게 좁혀 있을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주로. 예. 저는 이제 이럴 때 매수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제넥신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일부 물량을 차익 실현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뭐 물량 변동이나 전략 변경하는 건 없고요. 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넥신 오늘 흐름 보면서 여기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알테오젠까지 저러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쪽에 요즘은 코로나 관련된 게 너무 이제 재료로서 강력하다 보니까 본업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많이 못 짚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5월달 미국 쪽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처방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아, 셀트리온이 본업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를 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 이슈가 아니다 하더라도 셀트리온 그룹은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렉시맙, 이제 램시마, 레미케이드 계열이죠. 이쪽에서 이제 점유율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오리지널 레미케이드는 보시면 미국에서 여전히 이제 압도적인 8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전월 전년 대비해서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뭐 유럽은 램시마가 이제 정복을 했고, 미국도 이제 점점 이렇게 오리지널이 꺾이는 거예요. 예, 미국도. 그러니까 이제 진짜 거대한 시장인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셀트리온, 퍼스트 무버 이제 1위 업체 셀트리온의 뭐랄까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2020년, 2021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렉트라, 셀트리온 이제 바이오시밀러죠. 요거 같은 경우도 10.5% 점유율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29%, 전월 대비 1.7% 증가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 이제 램플렉시스도 올라오고 있죠. 5.2%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렉트라가 이제 누적으로 올해 보면 10.1%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툭시맙, 그 이제 셀트론의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맙 계열입니다. 예. 오리지널 리툭산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슈 거죠. 점유율 83%고요. 전월 대비해서 9% 증가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30% 감소했어요. 그래서 타격을 받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올해 이제 출시한 트루시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와, 점유율이 또 올라왔어. 14%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42% 증가했어요. 이야, 엄청나네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예, 화이자 거 이제 룩시엔스가 굉장히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출시 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간, 예, 출시하고 이제 요게 출시한 텀이 이제 길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따라잡는 어떤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전월 대비 82% 성장했고요. 점유율은 2.5%. 그래서 누적으로 보면 올해 오리지널이 90%, 트룩시마가 이제 8.6%. 계속 이제 점유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그래도 한 12에서 15%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보아지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처방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주마 쪽인데요. 허주마 쪽이 사실 이게 퍼스트 무버가 워낙 강해서 암젠의 칸진티 요게 이제 너무나 확고해가지고, 예, 30% 점유율이죠. 허셉틴을 완전히 지금 눌러버리고 있거든요. 아까 앞서에 이제 오리지널보다 훨씬 지금 보시면, 예, 점유율이 떨어져요. 예, 보시면 암젠의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칸진티가 30% 차지하고요. 매월마다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있는 이제 마일란 거, 화이자 거, 그리고 이제 허주마도 전월 대비해서 강력하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허주마도 0.2% 점유율이지만 전월 대비해서 68%나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전체적인 점유율은 낮지만 속도가 좀 붙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근데 사실 퍼스트 무버가 돼야 돼요. 예, 퍼스트 무버가 거의 독식하는 게임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더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도 보시면 아바스틴 오리지널 요거 대장암 직장암 쪽 요게 지금 60%죠. 근데 퍼스트 무버 암젠의 엠바시 37%죠. 와,
싹 먹어버리잖아요. 그 다음 점유율이 뭡니까? 1.8%. 가장 먼저 출시하는 게 핵심이에요. 가장 먼저 출시하는 게 핵심이에요. 바이오시밀러는. 다 먹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뭘 봐야 되냐? 예, 요 그래프는 뭐 지나가도 될 것 같으니까 월벌 점유율과 수량 점유율이고요. 바이오시밀러는 일단 가장 빨리 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 보시면 트룩시마는 여느 이제 퍼스트 무버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대비해서 예, 가파른 점유율 상승을 지속 중이고요. 세컨 무버와의 출시 격차가 이제 2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그 퍼스트 무버인 어떤 바이오시밀러 있잖아요. 칸진티, 오리브리, 예, 이런 것들이 이제 5개월, 엠바시 이런 것들이 이제 6개월 보다 이제 짧거든요. 트룩시마가. 그러다 보니까 요 리포트에서는 트룩시마의 피크 점유율 같은 경우 앞서의 이런 어떤 바이오 시밀러 퍼스트 무버보다는 낮거나 더 빠르게 도달될 수 있어 보인다. 좀 보수적으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2위 업체랑 출시 격차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 퍼스트 무버의 어떤 효과가 굉장히 크지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일부는 뭐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확실한 거는 빨리 출시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빨리.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게 핵심이에요. 바이오시밀러는. 그러면 지금 후속으로 가장 기대하는 게 이제 램시마 SC는 이제 시판이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이 결국은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잖아요.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그러면 지금 경쟁사는 어떤가? 보면 현재 높은 레벨의 임상진행 혹은 출시 예정, 출시된 거 포함해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중 셀트리온만이 유일한 어떤 고농도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퍼스트 무버인 거죠. 예, 무조건 퍼스트 무버인 거죠. 승인 받는다는 전제 하에, 승인 기간이 길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개발하고 있거나 출시된 것들, 뭐 임상을 완료한 것들을 쫙 보면요,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일한 고농도 제품이에요. 예. 그래서 램시마 SC 핵폭탄이면 뭐랄까요, 휴미라 고농도 요 바이오시밀러는 수소폭탄이라 해야 될까? 예.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다시 언급드리면요, 이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 뭐 자가면역 질환뿐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에서 단일 의약품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내는, 연간 23조 원의 매출을 내는 제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업체든 이거 바이오시밀러 만들어가지고 이 시장 먹어버리겠다, 이걸 굉장히 부릅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휴미라가 이제 거기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그런 그 업체가 아니죠. 예. 결국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리폼된, 예, 리폼된 이제 제품을 내놔버리면서 기존의 시장을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기존의 제품으로 시밀러를 만들었는데, 예, 요거밖에 안 되죠, 점유율이. 그러니까 새로 이제 고농축으로 만든 거, 고농도로 만든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여기 보시면 89, 잠시만요,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기존, 예, 저농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아니, 저농도 버전을 가지고서 바이오시밀러 만든 업체들이 이 점유율을 가지고서 치고받는 거죠. 오리지널하고 같이 그것도. 예. 그러니까 진짜 이제 뭐랄까요, 완전히 그냥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유럽이고, 이제 미국에서도 보시면 그 이렇게 이제 고농도 버전 자체가 이렇게 점유율이 역전이 됐어요. 기존 제품보다.
그러니까 미국도 점점 유럽처럼 8, 90%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고농도 쪽으로 출시를 하는 업체 퍼스트 무버가 굉장한 휴미라 이 오리지널의 경쟁사가 될 거예요. 23조의 매출을 내는 이 시장에 굉장한 기대 가치를 갖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셀티온의 향후의 어떤 이 고농도 버전의 출시 기대감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떠올랐고요. 오늘 이제 그 5월달 미국 처방 실적을 보면서 보다 더 확실하게 인식이 된 것 같고요. 무조건 퍼스트 무버여야 된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 만드는 중간에요. 기사가 나와서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SK 바이오팜 경쟁률 확정이 됐네요. 31조가 몰렸다고 하네요. 323대 1. 와, 이거 뭐, 야, 엄청나네. 말이 안 나오네요. 야, 청약 증거금 기록을 갈아치웠네요. 제일모직의 기록을. 이거, 하여튼 뭐, 내용은 기사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돈 넣어도 몇 주 손에 질 수밖에 없겠네요, 확실하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상장이 7월 2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때 그 전에 주시장의 자금들의 상당 부분이 대기하게 될 것 같아요. 상장하면 매수하려는 그런 어떤 수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느낀 게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바이오 종목들, 셀트럼 그룹이야 이제 강력한 호재들이 즐비하니까. 근데 이제 다른 바이오주들에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의 수급이 좀 상장 때 아마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고요. 뭐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확실하게는. 네. 어찌됐든 굉장한 새 역사를 썼네요. 정말 지금 바이오 장세가 느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장난이 아니네요. 정말 역대급의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많은 어떤 자금들,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마음 편히 가지시면서 제가 항상 현명하게 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장마가 시작되니까 다들 조심하시고, 네, 하여튼 이 시장의 강세장을 함께 또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고요. 신박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